먼저 화성갑 지역구로 현역 최다인 7선의 국회의원이며 우리 당 대표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정치계의 큰 나무 서청원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부천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사구 당협위원장 차명진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소통 투어 준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애써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서청원 캠프 부천 조직 총괄단장 전 부천시장 예비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역시 부천 조직단장이며 전 오정구청장이신 김민규 청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경기도 여성대책본부장 이용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재진 전 부천시장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새누리당의 전 현직 시도의원님들을 제가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 함께 일어서셔서 인사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홍건표 전 부천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윤원 부천 조직단장이며 전 도의원, 송영호 원미갑 수석 부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의원님들 일괄 소개합니다. 경명수님, 당현중님, 원종태 부천시의원, 윤병권 시의원, 네, 그리고 서경진 시의원님, 네, 그리고 최완식, 이옥수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토요일 오후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차명진 소사구 당협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명진입니다. 인사말을 제가 하려고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주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금 옆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부천의 우리 당원 동지들이 우리 서청원 대표를 모시고자 하는 열망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도 당원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저희 지구당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다른 일정으로 뵙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문수 지사 잘 아시죠? 예, 제가 어제 김문수 지사 모시고 현충사에 갔다 왔습니다. 현충사에서 김문수 지사가 이순신 장군께 참배를 하면서 방명록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백의종군. 세간에서 지금 김문수 지사가 당대표에 출마할 거라는 설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오늘 기자 오셨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문수 지사가 현충사에 가서 이순신 장군께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백의종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보수와 새누리당을 위해서 대의정군 하시겠다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오늘 서청원 대표께서 우리 부천에 오시는데 자네가 안 가면 되겠냐 얘기해서 제가 오늘 저희 처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서청원 대표 제가 온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생각인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청원 대표께서 다시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대표님. 여기 계신 우리 당원들하고 저하고 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이런 말씀 마음대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하는 게 뭡니까? 왜 전교조 사람들을 전부 이 나라 교육감으로 뽑아줍니까? 어떻게 그렇죠? 당에서 어떻게 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또 있습니다. 대단히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왜 총리 하나 제대로 임명 못하십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그렇게 보수에 인재가 없습니까? 제가 그 말씀 꼭 전해드리라고 대신 말 잘했죠? 네, 전해드려 왔습니다. 꼭 정말 새누리당을 잘 살려주시고 보수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 말씀은 네, 이 정도로 하고요. 혹 저희가 내빈 소개에서 빠지신 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토요일 오후 여기 오시면서 궁금증 반, 기대 반이셨죠? 저도 그런데요. 그럼 신뢰와 의리의 맏형 서청원 후보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회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명진 의원 고맙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과거에 저희 새누리당에 있을 때 참 개혁적으로 의정 활동을 잘 했는데 이번에 고비만 넘었으면 삼선으로서 당의 중진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고 이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 지역의 4개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비극입니다. 또 이재진 우리 청장도 이번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잘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좀 실내가 덥네요. 제가 옷 좀 벗을 테니 같이 벗으시면 어떻게 남자분들 여자분들 참으시고 벗읍시다. 더운데 괜찮으시겠죠? 저 어르신들 괜찮겠죠? 고객님들. 제가 27의 조선일보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11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가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해서 첫 국회의원이 됩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꽤 경험과 경륜을 쌓아왔습니다. 7선입니다. 7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2명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누리당에 정몽준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었는데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가는 바람에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저 혼자 7선 국회의원 남아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냅니다. 또 저는 뭐 이제 언론마다가 서청원이가 국회의 맏형이라고 그러는데 맏형 역할로서 잘못된 부분 이렇게 잘 바로잡게 하고 여야의 대화를 복원시키고 그런 역할만 하면 족합니다. 족합니다.
생각한데 저보고 12년 전에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서청원이 보고 당신 한 번도 새누리당을 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네. 나는 선후배들의 참 많은 저에게 부탁의 말씀, 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서 대표, 당신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전에 국민의 70%의 지지를 받았는데 40%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어려울 때 당신의 경륜과 경험을 쏟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도록 뒷받침해야 줄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을 잘못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국민한테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통령 남은 기간이 3년 8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도 어려운데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온몸을 던진 사람이 또 최고의 경험 많은 사람이 당신 그냥 있는 것은 그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 이번에 당신이 대표직을 다시 맡아서 어려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고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마지막 정치 인생을 봉사하는 길이 아니냐. 나와달라는 겁니다. 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못 잘 정도로 몇 개월 고민을 하다가 제가 뒤늦게 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사람의 의리가 뭐냐? 우리가 가정에서 보더라도 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러면 온 가족의 아들, 딸들이 부인이 모여서 아버지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애정으로 감싸면서 사랑을 드리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는 것이 도리입니까? 아니면 남편이 어려우니까 가출하는 것이 부인이 가출하고 아이들이 뿔뿔이 해지는 것이 가정의 도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서청원이가 몸바쳐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한 서청원이가 잘 나가면 몰라도 어려울 때 제가 대통령에게 용기를 불어드리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와주시는 것이 도와드리는 것이 뒷받침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의리요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잘못되면 저거 헐뜯을 수 있습니다. 헐뜯습니다. 못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탓하기 전에 한 번 더 용기와 지혜와 잘 되도록 사랑을 주는 것도 인간의 도리고 정치인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대표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잘해야 본전도 못합니다. 손해보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칠선에 제가 안 한 게도 없습니다. 우리 초재선 때는 대변인도 하고 부총무도 하고 또 정조실장도 하고 그 다음에 삼선 되니까 장관도 하고 원내총무도 하고 사무총장의 대표에 저만큼 많은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 제가 무슨 욕심이 있느냐. 마지막 저도 험짐도 많습니다.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과거고 모두 다 덮고 당과 박근혜 정부 나라를 위해서 내가 혼신을 다해서 마지막 봉사하겠다고 해서 나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제가 화성에서 작년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올라와 보니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여야는 계속해서 대결 상태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계에 대한 법 하나 몇 개월 동안 낮잠 자고 처리 못해서 전부 주택을 땅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입었거든요. 그런 것도 몇 개월씩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안 됩니다. 저는 제일 먼저 한 게 야당하고 대화해서 그나마 마지막 금년 1월 1일에 민생 법안과 예산을 처리하는데 제가 맏형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 복원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새누리당도 소통하고 조정하고 또 통합하는 리더십이 부족했습니다. 여당이 돼서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당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가 통합해야 됩니다. 화합해야 됩니다. 여당이라는 것은 당내 화합을 통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정을 끌고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여당이고 제 역할을 못하는 여당입니다. 저는 과거에 당대표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사무총장 다 했습니다. 아 그래 고민하다가 이런 부분도 내 몫이다. 내가 화합하고 그리고 정치에 관한 여당 대표가 모든 것을 끌고 야당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결심을 또 굳혔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저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습니다. 친손자는 없어요. 장가를 못 가서. 외손자, 외손녀만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솔직한 얘기지. 뭐 편한 게 좋죠. 편한 게 대표 지금 이 판에도 뭐 언론에서 쌈박질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나이살이나 먹은 선배가 그따위 그런 이런 언론에서 얘기 듣고 뭐가 좋아서 무슨 영광된 자리라고. 제가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명진 의원 이제 재선했고 요담 3선 되고 한 7선쯤 돼보십시오. 그래 정치 인생 마지막 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내 꿈이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자 정당이다. 부자들만 감사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이제 웰빙 정당으로 얘기를 하죠. 이래가지고는 새누리당도 희망이 없습니다. 차 의원도 알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 서민 경제 문제를 챙기는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고 부자들만 득실거리고 그리고 서민들을 외면하는 정당으로 가면은 우리 새누리당 참여합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 참 그래도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김문수 지사에 이어서 됐는데 그 공은 김문수 지사가 지난 8년간을 잘 해봤기 때문에 그나마 남경필 지사가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지사도 잘합니다. 김문수 지사 올거든 김문수 지사도 잘합니다. 앞으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큰 일을 아까 백의정군 한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런 친구를 삼고 초려해서 우리 당에다가 놓고 귀한 인재로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서민정당 또 국민정당으로 탕바꿈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들 놀라셨는지 모르지만 서청원이가 7선 국회의원의 그 많은 요직을 다 가졌어도 여기 우리 집에 오신 동지들도 많습니다만 나는 30년 된 상도동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 땅 한 평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서청원이 다 뒤져서 대한민국 땅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찾는 사람에게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299명 중에서 재산이 꼴찌입니다. 또 19대 국회에도 아마 꼴찌서 한 5번째 들어갈 겁니다. 이번 신고하는 것은 3억 8천입니다. 3억 8천. 3억 8천. 제가 7번 국회의원하고 장관도 한 사람이 3억 8천이면은 여러분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당을 웰빙 정당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모두 아우리는 정책을 낼 수 있는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7선의 정치를 재개한 이유도 제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차명진 의원도 나처럼 거짓깡깨같이 없어요. 정치는 돈을 탐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사업해야죠. 저도 정치자금도 뭐 받고 그런 과거의 예도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전부 정치 행위에 쓰는 겁니다. 당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돈 벌려면 왜 정치합니까? 사업해야죠. 내 친구 저쪽에 아까 와 있던데 그 친구들 뭐 사업해서 말이야 평생을 지금도 사장하고 있어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나를 공천에 결정한 것은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 집에 2번 오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못 뵙고 2007년 3월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안방에서 차 한잔 모셨는데 한 20-30분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집 텔레비전 모으고 가구는 어떻고 부엌은 어떤 거 다 보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양반이 놀랐을 겁니다. 이야, 화려했던 서청원이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는가? 지금은요 대한민국 누구든 거짓말 못합니다. 한 번 어려움을 당하면 사돈의 8천까지 뒤지더라고요. 사돈의 8천까지. 저도 그런 어려운 우리 조카 며느리 통장까지 뒤지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자신 있는 거예요. 땅 한 평이 있으면 가져가시다 이거죠. 그게 오늘날 제가 있게 된 지금 이 자리에 쓴 가장 큰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신뢰하는 이유일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욕심 없습니다. 사심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마지막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소망이 뭡니까? 가정에서는 아들, 딸 좀 잘 돌아오는 게 소망이고 그 다음에 사회 나라가 잘 되는 게 소망인가 아닙니까? 부천 시민 여러분 이곳에 어려움을 저는 압니다. 여러 가지 참 재개발 문제, 신도시 문제가 됐다 안 됐다 해서 시민들이 어려움도 겪고 또 이곳이 산업단지라 발전이 안 되고 어려운 걸 압니다. 근데 전부 야당만 뽑아주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좀 섞어서 야당도 뽑아주고 여당도 뽑아주고 우리 차명진 의원 여담이 되면 3선인데 3선쯤 돼야 위원장도 맡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젊은 사람을 키워야 돼요. 저를 손잡고 해서 상도동 노량진 대방동이 저희 지역구인데 거기서 저를 5손으로 키웠습니다. 5손 38살짜리를 갖다가 5손으로 키웠어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키워서 저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지도자로 키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키우셔야 돼요. 조선재선 했다 끊으시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애정을 갖습니까? 지역 주민에게 애정을 갖고 지역 주민에게 감사를 드리는 게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1년 한 번 한 텀 시키고 자르고 한 텀 쓸죠. 지역 발전. 저는 남경필 도지사 후보 때 약속했던 이것과 저 김포 간의 이 전철 문제라든가, 네, 여러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가 되면은 서민 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 당내의 특별위원회를 둬서 다 대표는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제가 직접 맡아서 서민 경제와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지금 청년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큰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청년 담당 비서관제를 하나 신설해 줄 것을 내가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수시로 청년 문제에 보고를 좀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져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20대 30대와 서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으면 존재 못합니다. 여기에 저는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당청 관계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후보를 총리 후보로 내정한 지 한 일주일 열흘 만에 서청원이가 문창극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당시 외국에 계셨지요. 왜 요구했겠습니까? 국민들은, 국민 여론은, 국민 정서는, 국민 감정은 문창극 내정자에게 총리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그 뜻을 최고의 맏형인 서청원이가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하는 게 맏형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지만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과거 조선시대도 재상이라고 하는 지금 국무총리가 급이 됩니다마는 재상들이 잘못이 있으면 백성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리면 국민의 소리입니다. 그럼 재상도 국민의 소리에 의해서 물러나게 합니다. 법과 제도 이전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민의 여론과 정서와 감정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정치가 실패합니다. 제가 이만하면 대표 자격이 있죠. 부천 시민 여러분들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고 이쪽 발전, 우리 여기 차명진 위원장과 여기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매기 의원, 손성미 또는 안병도 위원장들과 함께 이 지역 잘 여러분들 소중하게 모시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한 번 더 봉사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